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의 윤은기입니다. 조선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은 애국에서 도입되는 종자를 자신의 눈앞에서 먼저 시험 재배하고 특이한 개체가 발견되면 이를 온 나라에 보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왕이 직접 챙길 정도로 종자를 귀하게 대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종자 산업과 종자 시장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이명표 골든시드 프로젝트 채소 종자 사업단장과 함께 금보다 귀한 종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종자 주권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GSP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다루는 곳인데요. 이명표 채소 종자 사업단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밥순대 감사합니다. 자, 이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다 이런 좀 거창한 표현까지 있는데 이 종자 산업이 왜 중요한지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옛날 속담에 굶어 죽어도 배고 죽는다 종자를 그런 속담이 있듯이 종자의 중요성은 선조서로부터 현재까지 다 모두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실제로 반도체가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IT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듯이 예. 종자의 경우도 농산물의 생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자를 농업의 반도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식량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무엇이냐. 결국은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농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를 위한 종자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그러니까 그 농산물의 그러니까 시작은 종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산물의 소위 품질과 경쟁력도 종자로부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의 무수한 기업들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려고 예.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역사를 어떻게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역사는 역시 이제 해방 이후로 봐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일본에 이제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부구원이나 또는 조선농원 경성 체포원 이런 그 종자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흥농종묘라든지 또는 김해종묘, 서울 중앙종묘 이런 이제 종묘 회사가 나오면서 육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흥농종묘, 예, 그렇죠. 중앙종묘.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장춘 박사님이 예. 일본에서 귀국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과학을 기반으로 한 육종학을 기반으로 한 이제 실질적인 육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농촌진흥청이지만 지금은 옛날에 권업모범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예 시험장에서 이분이 배추를 육종을 하셔갖고 예. 최초의 F1 이제 품종을 만드시게 되는데 그걸 원교 1호. 원교 2호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 물론 그거 외에도 다양한 걸 많이 하셨지만은 일단 이러한 신품종을 만들면서 그 후진을 많이 예. 양성을 하셨고 이런 분들이 대학을 가고 또 이제 종자회사에 가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갖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별로 없이 잘 발전해 나가고 수출도 하고 했어요. 특히 예. 흥농종묘 같은 경우 아주 예. 대표적인데 1997년에 우리가 IMF를 당하죠. 이때 이제 이 흥농종묘는 세미니스로 또 중앙종묘도 세미니스로 이렇게 외국의 회사로 M&A 되어 가면서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이제 우리 말대로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이 그때 되게 이제 됩니다. 종자 주권 얘기가 한참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걸 극복하려고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예. 또 종자 회사들도 또 국내 종자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글로벌 회사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큰 종자 회사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이제 회사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정확하게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맞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황금 종자 프로젝트다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제 금만큼 비싼 종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종자 강국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그 국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자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종자 이 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모토로 이제 10년짜리 프로젝트로 10년짜리. 2012년에 시작해서 이제 내년에 끝납니다만은 그동안에 한 3,900억 정도의 국가 연구비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또 이제 이렇게 거기다 같이 투자하거든요. 한 1,000억 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개의 작물을 선택을 했어요. 20개를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서 10개는 수출주도용 10개는 우리나라가 아직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를 막는 이런 이제 용도로 둘을 개발을 하겠다 해갖고 그걸 만들고 그걸 이제 5개 사업단으로 나눠서 저희 이제 채소종자 사업단, 원예종자 사업단, 그다음에 이제 그 식량 쪽에 사업단, 그다음에 종축, 가축이죠. 그렇죠. 종축 사업단, 그리고 수산 사업단. 아주 체계화돼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5개를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그 진행 경과 특히 이제 성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이 종자 회사라는 거는 큰 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보면 농우바이오 정도가 크고 나머지는 아주 중소 작은 회사거나 민간 육종가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강화시켜서 좀 더 이렇게 능력을 갖게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2억 불 수출을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가면서 한 1억 4천만 불 정도 누적이지만 수출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국내 매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이러한 연구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우수하면 매년 100개씩 이 과제를 선정해서 이제 우수 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이 농업 부분에서는 이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러한 그 과제들이 여러 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이 육종의 어떤 그 연구 능력, 그 다음에 기업에서 수출이나 또는 국내 그런 수급을 위한 매출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자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하여튼 결정적인 그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황금 종자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종자는 그만큼 비싸다면서요? 현재 이제 도마도나 또는 파프리카 종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금은 뭐 환율도 변하고 그러지만 보통 우리가 종자는 좀 가볍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알에 비싼 경우는 뭐 1,200원, 뭐 또 좀 일반 파프리카는 지금 한 500원 정도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걸 무게로 계산을 하면 이제 금값보다 높습니다. 비싸다. 근데 요새 금값이 좀 비싸져가지고, 그죠? 하여튼 그만큼 이제 비싸다라는 그렇습니다. 뭐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종자 때문에 발생되는 그 국부 유출, 로열티 때문에 그런 건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로열티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가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낸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종자면 반드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는 유포브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 이런 이제 그 모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가져와서 지금 그 재배해서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한 1,400억 원 정도
이렇게 유출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덜 할 수 있게끔 국내에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로열티를 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예. 되겠죠.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청양고추를 많이 말씀하시죠. 원래 우리 거 아닌가요, 그게? 그게 원래 우리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1983년에 이제 중앙정묘에서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 중앙정묘가 IMF 때 팔렸어. 팔리니까 그 상품이 같이 다 간 거죠.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있는데 삼성이 다른 나라에 팔리면 예를 삼성의 들면, 모든 그 이제 갤럭시 뭐가 다 딴 나라 거이 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가니까 우리로서는 참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이걸 막 노력을 해갖고 종자회사를 키우고 그걸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로얄티라는 개념으로 지불하게 되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열티를 내고 우리가 이제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먹는 그런 이제 뭐 식물들이 있고 야채들이 있고 또 이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앞으로 우리를 로열티를 받는 걸로 가야겠군요, 그러니까. 그래야겠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종자를 많이 수출해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예전에 한 2012년이죠. 그 당시 동부 파만농에다가 네. 지금 LG로 오면서 LG 파만농에서 그 이 세미니스가 이제 몬산토로 바뀌었는데 거기서부터 종자를 많이 저희가 다시 사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뭐 금싸라기 참외. 금싸라기 들어보셨죠? 참외. 네,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삼복, 꿀수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부 외국에 나갔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다시 사왔어요. 그런데 이제 고추 같은 경우 이건 세계적인 작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내놓고 이제 다른 거는 저희가 사오는 이제 이런 이제 서로 기업 간의 딜이죠. 자, 이제 이런 게 그러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네. 것 중에 로열티를 좀 비싸게 내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일 로얄티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버섯이라든지, 버섯. 난 종류라든지, 네. 그다음에 참다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은데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 예. 있었죠. 온주 밀감 우리가 그럽니다. 그것도 사실 일본서 다 가져온 거잖아요. 옛날에. 그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품종 보호 출연을 만감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예. 이제 미하야, 뭐 사스미 이런 것들인데 그걸 이제 하여튼 일본서 우리 거니 너희들 로얄티 내라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일본에서 로열티 내라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농식품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출원하기 전에 심은 그런 감귤나무의 수확물의 경우는 이제 임시 보호권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 유권 해석을 해서 예.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외국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과수류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화훼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외국 품종을 갖다가 심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종자 자급률이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 개념이 뭐고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자 자급률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려면 통계적인 수치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작물에 예. 따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김치의 재료 같은 경우가 되는 배추, 고추 또는 우리 쌀 이런 거는 자급률이 100%예요. 아하.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의 0에서부터 시작을 예, 하는 게 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걸 육종할 것이냐, 그 어떤 품종. 우리가 모든 품종을 다 육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계속 잘하게 만드는 것.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리딩을 하면서 다른 것도 쫓아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이건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걸로 다 대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예.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들면 한 두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딸기. 딸기 예. 경쟁력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니 파프리카나 양파 정도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딸기의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논산에 있는 그 딸기 시험장이 있어요. 예. 그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이제 기술원에서 있는 지방
그런 작은 연구소지만 여기에서 그 육종가가 딸기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향, 설향 이런 이름으로 나오죠. 일단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는데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크게 인기가 없었지만 이제 지자체 또 농업인들이 같이 이렇게 협심하면서 이거 우리나라 걸로 만들어 보자 하면서 도우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본 품종들을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요 이게 94.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채소 육종 역사상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업적이죠. 딸기 재배하는 분 말씀드렸더니 전 세계에서 우리 딸기가 최고다 그러던데요. 뭐 요새는 또 그 외국에 수출을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관심 갖고 해서 아마 딸기는 그러한 육종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되어 가고 있고 또 이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세계적인 그런 농작물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우리도 그 이제 딸기 팔면은 로열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니 파프리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미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무했어요. 없었는데 이 파프리카 시장에 전부 다 우리나라 외국에서 종자를 갖다가 심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파프리카는 비싸잖아요. 우리 국민 별로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국민들도 이 파프리카를 많이 요새 뭐 먹게 일상적으로 되죠. 먹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파프리카 커요. 이걸 잘라서 먹으려면 두 식구 요새 있을 때 이거 하나 가지고 며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과만 해, 사과.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작은 파프리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미니 파프리카예요. 근데 이 미니 파프리카를 우리가 육종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니치 마켓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별로 하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그 시장이 한 3% 파프리카 전체 그거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인데 그걸 바로 저희가 우리나라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었어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이제 안철근 박사님이 출연도 하셨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체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거 미니 파프리카 괜찮네. 요새 그런 단계가 됐어요. 근데 양파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15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 잘 못 따라가요. 힘들어요. 특히 이제 그 뭐 만생종 같은 저장성 문제 때문에 뭐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아직 극복할 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양파가 제가 알기로는 그 한 7, 8년 전 2014년 뭐 이러면 한 18%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요새는 이게 그래도 많이 늘어서 한 30%, 한 28%이 정도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고 가고 있다. 지금 기능성 그 종자를 개발해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자 그게 이제 왜 중요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요새 소비자들은 옛날에 우리가 농업은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다수학 중심으로 갔어요. 커야 돼.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이제는 맛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환경도 중요하고 그 농약 많이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생각하니까 결국은 기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방향은 기능성으로 가겠다. 자, 그러니까 양에서 맛으로, 그렇죠. 맛에서 이제 질로, 건강으로. 건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성 채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채소인데 이 채소가 어떤 특정 성분이 많아서 어떤 또 뭐 질병이나 이런 걸 극복하는데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작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많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육종을 해서 품종을 만들어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기능성 채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능성 작물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기능성 작물을 만들려면 그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성분을 갖고 있는 식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유전 자원 중에 그 특정 성분이 가장 많은 거를 찾아내는 그 유전 자원에 관한 연구가 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찾았을 때 진짜 이게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 성분을 분석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성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도 이제 식품 성분 분석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종가들이 모아온 유전 자원들을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거를 골라내는 거지요. 거기서 1년에 수만 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거를 기존에 육종하는
그러한 네. 시스템에 넣어서 이제 F1 종자를 만들어 생산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뭐 배추 같은 경우 뭐 빨간 배추 있고 이런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빨간 배추 같은 특성은 배추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배추 같은 데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종간 잡종이라고 합니다. 네. 종간 잡종. 종간 잡종. 종과 종끼리 잡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종간 잡종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GMO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변형시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그 앞에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은 쉽지만 이게 워낙 뭐 방대한 양을 가지고 이걸 그 분석 과정 그다음에 다시 그 융합시키는 과정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거 자체가 이제 과학이 되는 거죠. 쉬우면 경쟁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능성 작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다 소개는 못 드릴 것 같고 네. 일단 수박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지금 이제 수박의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성분의 기능성보다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수박은 씨앗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씨앗을 최소화하는 씨가 적은 수박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히트치고 있어요. 네. 파트너 종묘라는 특정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블랙보이라든지 또는 달고미, 미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갖고 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도 뭐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요새도 종자가 뭐 한 24만 브로치가 선주문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 사업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수박의 경우에서 이제 작아졌죠. 예, 네, 그래서 껍데기가 얇게 해가지고 깎아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시판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이제 또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그 베타캐로틴 배추, 송노란 배추인데 이 베타캐로틴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배추가 있고 또 빨간 배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할 수 지금 있는데 잠깐만요. 뒤에 그 이제 나오네 보니까. 예, 여기 나오네요. 이 생김새부터 심상치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건 가운데는 빨간 거. 빨간 배추죠. 예. 그리고 이제 저 양쪽에 있는 거 똑같은 거지만 이게 이제 베타캐로틴 배추인데 예. 옛날에 배추는 다 속이 하였죠. 그렇죠. 근데 근데 노란 이제 데 속이 보니까. 노래졌거든요. 이게 이제 베타캐로틴이라는 물질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베타캐로틴은 비타민 A 예. 생성하는데 이제 중요한 전구 물질이고 이게 이제 일종의 항산화 효과를 가져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하얗던 속배추가 점점 모든 배추가 다 노래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오링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데 진하게. 예. 이게 베타캐로틴 함량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저게 저렇게 축적이 된.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요 품종밖에 없습니다. 아, 저거 기왕이면 배추를 저걸로 담궈 드시면 좋죠. 그래서 요거 이제 뭐 품종명이 이제 하이베타, 뭐 예. 아이존베타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이 어떤 성분이 나올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대조구에 비해서 뭐 100배가 높다. 예. 뭐 15배가 높다. 이런 거는 저는 안 믿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대조구가 1이면 거기에 100배면 100이지만 0.1이면 10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성분 함량을 표시해라. 이 자체 것만 제대로 보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 이제 1.54mg 정도가 그 한 1kg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기능성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사람이 건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체질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이 무조건 저거 먹어라 이건 아니고 네.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한 농도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먹으면 되거든요. 이 지금 이 빨간 배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임상 실험도 했어요. 예. 해보니까 일단 이제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내는 건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예, 그렇게. 예. 그 뭐 안토시아닌 하면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얼마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요새 안토시아닌을 캡슐로 해서 팔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 블루베리 추출물이다, 뭐의 추출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40mg 정도 하루에 먹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치면 이거는 하나 가지고 한 40일 먹을 수 있어요. 그 양이. 기능성 이제 상당히 효과가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약으로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식품으로 해서 먹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말 이게 이제 그
또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것이 이제 파프리카 박사 그 안철근 연구관을 모셨었는데 국내에서 미니 파프리카를 개발해서 상당한 인기가 있다. 저도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더니 맛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기능이 중요하게 많이 들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파프리카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 파프리카하고 고추가 같은 이제 종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추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제 기능성 풋고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종자 회사에서 나오는데 뭐 미인 풋고추, 무슨 풋고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당뇨에 용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카보스라고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는 그런 혈당 강화제인데 그것만큼의 용량을 갖고 있는 고추. 고추가 있다. 이런 거죠. 예. 또 버섯 같은 경우에도 또 실제로는 이제 농촌진흥청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 같은 데서 이제 개발을 한 것들이 있어요. 맥송이라고 하는데 예. 이건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물질을 대량으로 갖고 있어서 얘네들도 이제 항염증이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요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이제 이 라운 파프리카 예. 또 저희가 이제 그걸 해서 성분 분석도 다 해봤어요. 예.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결과가 나와요. 일단은 우리가 이 눈 좋아지면 뭐 루테인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제아전틴이라는 물질이 예.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도마도도 비타민 C가 높은데 그렇죠. 이게 도마도의 10배 정도 높은 걸로 나옵니다. 비타민 C가 10배 토마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운 파프리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각자 그러한 그 성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기술 우수 백선에 예.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상도 받고 또 그런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실감이 나요. 기능성.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능성 작물은 계속해서 뭐 개발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 앞으로의 품종으로. 방향은 그러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시 오늘 이제 GSP 골든 시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참 여기에 또 우리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수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고추의 경우 우리가 먹고 있는 고추는 이제 우리가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고추들이요. 그다음에 풋고추, 그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예. 이런 정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을 가면 무려 70여 가지가 있어요. 아하. 고추 종류가.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도도 40여 가지가 넘어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은 뭐 양각초, 우각초, 선초, 하늘초, 포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종류가 그렇게 나사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죠. 다 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종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면 바로 거기에 맞춤형 종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거를 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다양한 고추를 가지고 연구해서 수출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추뿐만 아니고 모든 작물에 우리가 수출하고자 할 때는 타겟이 그 지역에 거기에 국민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품종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 여하튼 그걸 통해서 저희가 수출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 실제로 1단계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5년을 1단계로 봐서 2012년에서 16년까지 1단계, 17년부터 이제 지금 2단계인데 1단계 때 수출 한 3천만 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2017년이 6,300만 불 했나요? 그리고 2년 동안 6,300만 예. 불 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단 혼자 2,700만 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비전을 보고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국 배추 종자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예. 실제로 인기가 있나요? 배추의 경우는 사실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나라 배추 재배 면적은 한 3, 4만 정도 되는데 예. 중국은 200만 정도가 됩니다. 그건 또 뭐 엄청납니다. 차이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배추를 튀겨 먹잖아요. 근데 예. 이제 배추가 있고 이 청경채라는 게 있죠. 청경채. 뭐그 사람들 저희라고 늘 먹는 그러나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순무 예. 이런 게 다 배추에 속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면적이 수백만 헥타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수출을 잘 하게 된 거는 네. 우리는 만추대성이라고 하는데 봄에 온도가 낮으면 꽃이 펴요. 예. 쫑다리가 올라오죠, 배추에서. 쫑다리.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품종이 나오면서 봄 배추가 가능해졌어요. 아하. 봄에 추워도 예. 꽃이 안 피니까. 그게 이제 소위 봄 배추 스타일이 중국에 넘어가서 아주 큰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건 저희 거의 100% 한국 배추가 들어가요. 예. 가을 배추는 너무 싸서 저희가 늘 수가 없어요. 너무 싸니까 종잣값이. 경제성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면적은 넘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 와와차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소위 그 알배추라고 해서 조그만 배추 있어요. 예. 속으면은 그게 이제 한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추가 기본적으로 봄 배추, 그다음에 와와차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배추의 우수성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중국은.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바로 기능성에서도 가장 첨단이 저희들이다. 예. 그래서 사실 빨간 배추가 나왔고 아까 그다음 베타캐로틴 배추 이런 게 나갔는데 빨간 배추는 종잣값이 지금 10배. 기존 배추에. 예. 그리고 지금 이 베타캐로틴 배추도 2~3배 되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몸에도 좋고 네, 그 특히 이제 그러네요. 빨간 거는 중국 사람들이 또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출 전략을 짜고 또 열심히 좀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GSP 사업을 이렇게 이끄는 뭐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농업인들을 모셔보니까 GSP 사업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런 게 보람 아닙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람이죠. 보십니까? 예.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농업이라는 게 예.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살게 되니까 예. 농업이 좀 뒷전으로 물러갔죠. 농민 숫자도 급감하고 젊은이들도 잘 안 가고 지금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종자 산업도 사실 아까 얘기했죠. IMF 때문에 어려웠고. 예. 그러나 이제 지금 극복하며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정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게 가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예. 차근차근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를 생각해서 뭐 이제 새로운 품종들 이런 예. 획기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좀 아직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이제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품종을 국산 품종 심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 대표적이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자조회가 있어요. 예. 그 농업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농업인들이 모여서 그걸 만들고 거기서 일본 수출하는 또 회사가 있어요. 코파라고.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도 우리나라 종자가 중요한데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농업인들이 무서워하니까 이거 심었다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 못 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그 GSP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 현장에다가 실증 시험을 자기들의 그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도 좀 좋은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인제도 갔다 왔고, 뭐 전주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진주도 갔다 오고 여기다 다녀왔는데 좋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아마 농업인들도 저희들 협조해서 국산화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종자 산업 세계적으로 대기업 몇 개가 워낙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하죠. 지금 저 세계적인 예측이 작년도에 종자 시장이 한 55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2025년 되면 860억 달러 정도로 올라갈 거다. 매년 한 7~8% 정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종자라는 게 결국은 자원이잖아요. 우리야 좁은 땅에 있지만 그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은 자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디냐 그럼 미국, 중국, 인도,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그런 종자의 유전 자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 종자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바이엘 아스피린 아시잖아요. 그 바이엘 회사가 얼마 전에 몬산토라는 회사를 같이 연합했어요. M&A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게 돈이 무려 66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74조 원 정도를 예. 들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지금 전 세계가 종자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네. 안 되겠다. 자기들의 노력 가지고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 화공이라는 네. 회사가 신젠타라는 회사를 M&A 합니다. 이게 이제 430억 불 정도.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50조 정도 네. 되는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가의 지금 농업 R&D 전부 합해도 1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예산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글로벌 회사들이 이 종자 회사를, 물론 이건 식량 관련 종자도 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장은 크고 10개의 종자 회사가 네. 10개의 종자 회사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전체 종자 시장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업 경쟁력의 기반은 종자 산업이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탁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주권 문제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자, 이거 다 뺏기면 뭐 나중에 곤란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종자 산업이 세계적인 그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이고. 아직은 약하겠죠,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도전 목표가 이제 있어야죠, 이제 세게. 예, 우리나라 종자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종자 시장으로부터 한 1% 정도밖에 안 1%?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종자 산업의 위상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우장춘 박사님이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쌀을 작업했고, 예. 그다음에 김치라는 중요한 작물 때문에 고추나 배추, 무 같은 것들이 세계적인 수준이 됐잖아요. 예. 특히 고추는 세계적인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파프리카는 빼고 예. 일반 고추에서는 한국의 고추 품종은 다 인정합니다. 아. 배추도 물론 인정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특정 작물의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다른 작물에서는 이제 저희가 수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자, 네. 그래도 이제 강한 곳이 있으니까 이걸 잘 참고하면서 뚫고 나가야 될 텐데, 네. 종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종자 산업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종자를 육종해서 품종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후방 산업이 다 네. 연결이 되거든요. 네. 유전자원을 모아야 되고, 그렇죠. 유전체 연구를 해서 유전자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 이제 종자의 육종을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만들어진 종자를 또 활용하는 입장도에서 가서도 다양하죠. 제약 산업이라든지 식품 산업이라 이런 게 다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 종자 산업만 커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화학 제사라든지 또는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 다른 산업이 연동돼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 지금 글로벌 기업, 10대 글로벌 기업에 보면 두폰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 같은 화학회사들, 바이엘 같은 제약회사들, 예. 이런 곳에서 실제로 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도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같이 키워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잖아요. 이러한 것 같이 앞으로는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R&D다 보니까 연구와 개발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소위 우리는 R&D라고 하지 그게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융자, 네. 기업을 활성화시켜주고, 네. 기업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매칭 펀드를 해준다든지, 최종 성과로 연결되려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이 같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실제로 최근의 경향은 농업이 단순하게 생산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생산된 농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마케팅까지 가느냐, 유통까지. 예. 그래서 농작물의 종자부터 생산, 유통 또는 가공, 이것이 하나의 체인화돼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농민들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능하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체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 시스템상 만들어주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에 기능성 채소를 얘기했지만 인간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나한테 맞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맞는 그러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다시 신인간 농업이라는 말로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SP 지금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이제 1년 남았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끝낼 일이 아닌데요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야 이제 정부에서 예. 잘 생각을 해 주시겠죠.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보면 이 R&D에 투자도 해서 신품종도 개발하고 또 뭐 어떤 방향성을 잡아 기능성 쪽으로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자급률도 좀 늘어나고 네. 여러 가지 업적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R&D 즉 연구비 투자하는 걸 보면 몬산토 같은 회사가 예전에 보면 1년에 한 1조 5천억 원 뭐 이렇게 연구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한 회사가 처리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걸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올려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끌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한 부분은 예. 끌어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아마도 제 생각에 국가에서 이제 이번에 GSP 내년에 끝나면 그 다음에 10년에서 후속 GSP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위한 기획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당연히 좀 더 확대해서 이제는 연구뿐만 아니고 이 비즈니스까지 그다음에 또 모든 게 같이 연동되는 그냥 큰 틀에서 이 종자 산업이 발전되는 R&D가 좀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정도로 이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 성과 중심의 R&D였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학술적인 부분도 좀 서포트하는 기술 중심 R&D가 되면서도 좀 비즈니스적인 차원도 같이 연동하고 연관 이렇게 생태계가 가져요. 전부 다 함께 잘 되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예. 자, 단장님은 이제 지금 이렇게 중요한 GSP의 채소 분야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육종 학자이시잖아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예. 요새는 뭐 개인적으로도 연구 주제가 뭐 있습니까? 저는 원래가 처음에는 이제 배추의 게놈 프로젝트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읽고 그걸 통해서 나온 걸 갖고 분자 마커를 만들어서 육종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지금 이 자리를 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배가 고파서 예.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이었고 다음은 이제 품질에 관한 것이었고 예. 그죠 맛이나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친환경 또는 우리가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저희가 앞으로는 사람의 맞춤형의 어떤 그런 기능성 쪽으로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친인간 농업이라는 말을 시작을 했는데 휴먼 프렌들리 어그리컬처죠. 예.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개념도 그렇고 듣기도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모두 한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들에 대한 특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80이 되면 너는 위암이 걸릴 확률이 뭐 50%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나도 가서 위암에 안 걸리는 미리미리 식품을 대처를 미리미리 하면. 대처를 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개념에서 대처를 하려고 할 때 있을 작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육종은 10년씩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방향은 그 사람에 맞춰지는 품종을 만들어진 품종이 이제 결국은 좋은 적절한 환경에서 재배되고 그게 이제 식물 공장이 네.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식품회사에서 맞춤 식품을 만들게 된다면 네. 결국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되지 않냐.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의학, 농학, 공학 모든 분야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융합돼서 나오는 학문이 되어야 이런 진정한 의미의 이런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예. 방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방향이 아주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오늘 이제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자,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또 도시민들도 정말 이 농업을 잘 이해하고 종자 산업을 잘 이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 과도기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많이 폐해됐고 지금 식량 주권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쌀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 국가 식량 안보 전략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좁은 땅에서 우리가 농경지 면적을 넓히려고 하면 뭐 해외 농경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데 다양한 방법 어떻게 농업 생산성을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자 산업을 위해서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자 개발은 이거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에 뭐 골든시드 프로젝트 후속 기획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러한 그 골든시드 종자뿐만이 아닌 그 주변의 여러 농업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또는 연구가 좀 더 과감하게 진행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 종자 산업이 단순하게 종자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고 농업과 전체적으로 연계된 시스템을 가져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농산물의 재배 그리고 수확, 유통까지 가는 전 과정에 이 종자 산업이 연계돼서 같이 흐름을 갔으면 좋겠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그 재배하는 농가, 그다음에 생산 유통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같이 연동해서 유니온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도 이 종자기업 또는 뭐 농업협동조합도 좋습니다만 협동기관, 장목반 이런 것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나의 흐름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앞으로는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 농산물로 자급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로 가서 우리가 그걸로다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미래의 농업의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친인간 농업이라는 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공학, 농학, 의학, 수의학 이런 모든 분야가 하나로 연결돼서 그 안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으로서 해결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밸류 어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농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니까 정말 미래의 농업이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급자족도 하고 좋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이게 또 안 될 경우에는 자급자족도 어렵고 결국은 돈까지 거꾸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양면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과제야말로 국가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과제구나 하는 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까요? 네. 그 저 채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저 배추 좋아합니다. 원래 배추도 박사시니까.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사업 종료 1년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국 종자를 대체해 나가고 종자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후속 사업을 통해 우리 종자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세계 종자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자 산업이 농업을 넘어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